꼭 봐야 할 공시 알아보겠습니다. AR 인베스트 오현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참 순조롭지만 또 급등하는 종목, 상한가 종목은 양대 시장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 안에 급등 종목이 또 숨어 있습니다. 상한가는 아니지만요.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3 보시죠. 엑시콘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에 26%까지 현재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 현재 상승하면서 상승의 힘이 빠지지 않고 강한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공시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그래서 엑시콘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네. 관련해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45억 규모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8% 규모고요. 그래서 올해 6월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한 85억 정도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어요. 그때도 주가가 고점 한 22%까지 급등했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밀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급등,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IT 대형주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IT 부품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나오면은 곧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사실 반도체 업황은 안 좋지만 이게 업황이 안 좋다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그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면 늘렸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도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램이라든지 랜드 가격이 최근에 반등하고 조금 눌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바닥을 찾아나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5G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서 이제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시, 로봇,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반도체가 들어갈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8월에는 이제 고속 버닝 테스트 장치 관련 특허를 취득했는데 이게 이제 디바이스의 뭐 불량이라든지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 장치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엑시콘은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급등 종목에 이제 따라갈 수는 없고 분명히 또 눌림이 아마 다음 주에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관망할 수밖에 없지만 조정이 나올 때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주 규모가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워낙 또 작다 보니까 6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러한 공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향방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지만 이런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좀 주가가 낮은 종목,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길목 지키기는 가능한 전략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IT 부품주와 반도체 장비주를 모두 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IT 부품주도 이제 간밤에 이제 새벽에서 애플이 아이폰 11을 공개를 했고 또 갤럭시 폴드도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이고 반도체 장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진했던 수주가 지금 엑시콘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좀 하락해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겠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워낙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비주나 부품주가 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섹터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에 공략해보자 하는 엑시콘의 전략을 주셨는데요. 가격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상한가를 네. 일단 갔어요. 그래서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보유? 오늘 상한가가 안 깨지면 홀딩을 하시는 게 맞겠죠. 깨지면 좀 팔고 갈까요? 네, 깨지면 좀 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깨진다는 가정 하에서 홀딩을 하시면은 한 7,000원 초반대까지 한 7,200원 정도? 네, 그 정도 선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 깨지면은 일단은 좀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전량 매도를 하고 보시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를 하려면 최소한 6,000원 이하로는 이제 조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다시 한 7,000원대 트라이를 보면 되겠군요. 네, 상한가가 안 깨진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6,000원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 주가 얼마로 볼까요? 네, 뭐 매수가는 상관없어요. 목표가는 다 이제 7,000원 초반이에요. 그래서 네. 상한가가 안 깨지면은 이제 갭상승을 아마 다음 주에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이제 7,000원 초반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한가가 깨지면 전량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6,000원 이하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깨끗한 나라의 공시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고요. 오늘 주가는 상승폭을 키우다가 26%까지 오르다가 3%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 매각서를 부인하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깨끗한 나라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혹은 우려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꽤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졌죠. 왜냐하면 깨끗한 나라의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상황, 현금 흐름 이런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가 결국은 이제 기업을 매각해서 활로를 좀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기사에서도 이제 사모펀드들이 뭐 깨끗한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깨끗한 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공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각이 추진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매각 추진이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했지만 그렇다는 것은 또 이제 기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앞으로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급등 이후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거에 이제 깨끗한 나라가 한 8월 정도 급등을 했었던 건 그 애국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깨끗한 나라는 뭐 화장지라든지 티슈, 뭐 생리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일본산을 이제 안 쓰게 되면 뭐 일본 생리대도 쓰지 않고 뭐 국산 걸 쓴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엮여서 급등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애국 테마주가 거의 다 꺾였어요.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모나미도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 나왔고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애국 테마주가 다시 시장을 선도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 앞으로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실적이 개선될 부분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좀 주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적극적으로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실 크신 분들도 좀 우려가 많으실 텐데 손실 크신 분들은 손실 줄이면서 나오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네. 이 차트는 바닥권에서 급등을 한 이후에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깔끔한 음봉이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종가까지 아마 더 밀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현재가에서 일단 나오시고 다음 주에 다른 종목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비중 적극 축소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나온 공시 가운데 5G와 건설 쪽에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한 종목이 각각 있는데요.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보시죠.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1입니다. 오늘 RF텍의 공시가 베스트 1으로 꼽혔고요.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입니다. 네, 800억 대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고 이 공시에 따라서 현재 18%까지 상승을 합니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급등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KT와 5G 광중계기 관련된 계약 관련 공시가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139억, 매출액 대비 56%니까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급등했다가 이제 약간 좀 눌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시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이제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조금 있으면 올 텐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5G 관련주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맞아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전히 기지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5G 전국 기지국이 8만 개 정도 설치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설치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 한 4만 3천 개 정도가 수도권에 거의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5G 커버리지가 아직 지방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꾸려면 제가 볼 때는 올해 말까지도 힘들고요. 아마 내년까지는 좀 기지국 설치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FR텍은 이제 중계기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중계기는 소형 빌딩이나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된 데 5G 전파가 이제 닿을 수 있게끔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빌딩이나 지하 주차장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중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개방형 기지국 분산 장치 개발도 기대가 됩니다. 그 기존의 4G 네트워크로는 그 5G의 컨텐츠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중인 무선 접속 기술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이 부분이 또 상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모멘텀이 풍부한 5G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공시 자체도 뭐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거의 60%가량 수준의 수주가 나왔어요.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윗꼬리가 나왔어도 여전히 플러스 18% 급등권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당장은 좀 어렵겠죠. 아마 네. 다음 주 정도에 7,000원 이하 정도는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7,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충분히 뭐 모아가는 관점으로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조정이 나오면 신규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아마 최고가를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500원 정도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5G 장비주도 모두 다 함께 관심권에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손절가를 잡자면 이제 양봉의 저가 부근 한 6,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신규 매수는 7,000원 이하, 목표가는 한 8,500원, 손절가는 한 6,4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FR텍이 다른 통신 장비와 다른 차별점 포인트는 한 가지 본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개방형 기지국 분산 장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알겠습니다. 4G 네트워크로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좀 크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 최선호주 있으시다면 최선호주는 네. 사실 오이솔루션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통신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설치 부분, 실적 가시성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5G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언급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장주는 오이솔루션인데 그래도 5G 장비주는 전체적으로 좋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5G 통신 장비 더 간다라는 관점 많은 전문가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와 5G 통신 장비에 대한 공시 의미 찾아봤습니다. 긍정적인 관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